않고 달라질 건 없다. 소송을 건다 한들 법원 가서 그 소송 건 사람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우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주주들이 많은 공기업들 상장이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근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면서까지 또 국가 경제, 국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조금 한쪽으로 갔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다른 거 모르겠고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사회에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자부의 뭔가 이렇게 허가를 듣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자체가 이미 회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자라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요금이 오르는 이런 일은 저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미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 또 주식회사들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자녀를 직접 기르진 않지만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있죠. 이 세 글자인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생계, 교육, 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른 쪽 한 부모가 생계로 홀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이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홍경민님, 딸 넷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은 이거 줄까 겁나서 이혼 안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네요. 그래야죠. 약 5k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은 올 여름 어떻게 한 빙수 하셨습니까? 빙수 좀 드셔봤어요? 여름 돼서? 저 지금 2주째 감기에 걸려서 강경현 기자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빙수 좀 안 드셨어요? 빙수 먹었죠. 네, 잘 가는 빙수집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짜리 드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8,000원이었나? 그 정도면은 좀 아니 근데 28,000원짜리 빙수가 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이대호 지금 기자한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비싸죠. 호텔 빙수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닌데. 그쵸. 28,000원이면 치킨보다 비싸고 탕수육도 비싸고 정지석 기자. 저는 최근에 실제로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요즘 그 네. 호텔 빙수가 뭐 10만 원짜리 등장했다는 건 진짜 옛날 옛날 말이에요. 얘기죠. 네. 지금은 15만 원. 얼마짜리까지 보셨어요? 15만 원까지 갔죠. 혹시 그 위에 뭐 금이 뿌려져 있거나 뭐 샴페인을 얼려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여튼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뭐 15만 원짜리를 먹진 않았는데요. 뭐, 여튼 한번 경험을. 약 2km 앞 옥천 IC에서 옥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SNS 감성이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네, 인스타 감성으로 일단 찍어서 올려야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인스타를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를 많이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빙수 사진 하나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나 잘 살고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아이가 있는 친구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교육의 현장으로 쓰더라고요. 교육의 현장? 네, 그거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빙수를 먹으려면 약 1km 앞 옥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SNS 감성도 있고 또 이제 경험의 한 현장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의미가 학부모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를 아. 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빙수의 가격과 호텔에서 파는 빙수의 가격이 왜 다르고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그 빙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차이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수업. 네, 자본주의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이 빙수 사주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 엄마한테 효도해라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노동의 가치 수업.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자본주의 한 면이고 또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15만 원짜리 사 먹는 거는 뭐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진짜 4천 원짜리 빙수, 5천 원도 안 되는 빙수 여기도 줄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게 아침에 가도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막 재료 소진? 재료 소진부터 있어서 이 지점은 안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처음에 선보였잖아요. 약 700m 앞 옥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다른 업체들도 신제품들이 잇따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격이 한 4, 5천 원, 뭐 좀 비싼 건 한 6천 원대 정도 되니까 사실 뭐 약간 조금 그냥 커피 말고 약간의 음료를 시켰을 때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약 300m 앞 옥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그렇죠. 명이 먹어야 하잖아요, 양이. 근데 이건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커피 한 잔만 해도 5천 원이 넘는 게 많은데 빙수가 5천 원이 안 된다. 그럼 또 인기를 끌 수 있겠네요. 아까 박희영님 노란 커피들 중에서 4천 원대가 있는데 무슨 호텔 빙수인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김경태님 수박 한 덩어리 한 통 다 숟가락으로 파먹고 싶은 날입니다. 너무 더워서 어떤 거라도 이제 뭐 본인이 즐기시면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도 좀 볼까요? 이게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뭐 알바생들의 한탄이 이어진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프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리고 옆집 빙수 더 맛있어요. 라고 이제 붙여놓으세요. 알바생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약간 영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한 잔 내리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컵빙수 하나를 만드는 것과 그닥 차이가 없는데 컵빙수 하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개 한 10분 정도의 노동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주문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제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일을 얼마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백사는 약 300m 앞 버스터미널 방향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른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이게 뭐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뭐 장사가 잘 되면 사장님들이 이제 좋은데 근데 그렇진 또 않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박리담회를 해야만 이익이 나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양극화를 가는 거죠. 한쪽에서는 10몇만 원짜리 빙수 프리미엄으로 또 한쪽에서는 4천 원대 빙수를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근데 이런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모든 사회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빙수에서 양극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비싼 빙수만 먹고 어떤 사람은 싼 빙수만 먹고 또 이런 양극화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평소에는 저희도 뭐 컵빙수를 먹고 아니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경유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약간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SNS에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가성비 소비로 평소에는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지만
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플렉스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2030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좀 이런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심값 아껴서 한 방에 10몇만 원짜리 빙수 먹으러 가는. 그때 또 사진을 남기고. 그리고 이게 양극화라는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불런 효과라는 얘기도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뭔데 이렇게 비싸진 거지? 라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가격의 허들을 더 높임으로써 뭔가 수요를 더 늘리는 거죠. 그런 마케팅 전략과 어떻게 얘기하면 상술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만큼의 서비스와 뭐 그만큼의 뭐 감정적인 것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양극화가 지금 온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빙수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뭐 양극화 될 수 있죠. 근데 이 양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박탈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죠. 근데 그 심리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아니, 되잖아요.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니 자산이 그거는 저기 지금 수백억 있고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10몇만 원짜리 20몇만 원짜리 빙수 먹는 거 그건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게 이제 대호 씨 같이 이렇게 약간 멘탈이 마음 단단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그냥 그 사람들 사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비교와 경쟁이 섞어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옥이 만들죠. 네. 근데 당장 편의점 저 인절미 빙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떠먹고 옆에서 애들 먹고 있으니까 한 숟가락을 뺏어 먹으면 그게 그냥 행복인데 뭐 그 SNS에 올라오는 남들 호텔 빙수 부러워해봐요. 무슨 그리고 도움이 되나. 그 호텔 빙수라는 게 사실 비싸죠. 비싼데 안 비싸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 호텔의 그 로비에 있는 커피숍이잖아요. 여기 아메리카노가 한 3만 원 합니다.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조각 1인이 3만 원 하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10만 원이 넘는 빙수를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겐 적절한 당연하고 당연한 거고 이보다 더 싸게 판다고 오히려 이들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손님들이 몰리면서 호텔이 너무 붐비겠죠. 그렇죠. 하광희님이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덤으로 얻기 위한 수단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네. 손님 조그마라고 빙수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너무 이정호님의 그 해결책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 팥빙수 기계가 있어서 직접 만들어 먹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8540님은 400도가 넘는 기계 열기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거의 막 빙수를 갖다 넣어도 금방 녹을 정도로. 8540님도 힘내십시오.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6님은 부산 부전시장 내 4,000원짜리 옛날 빙수 파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셨고요. 주변에 이렇게 맛있게 찾을 수 있는 빙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라니 고란 기자, 연합인포메이트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한총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참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여름철이면 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층간 흡연.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흡연하면은 그 냄새 쫙 나거든요. 참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편해야 할 집이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서로를 잘 배려하는 따뜻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열리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입니다. 남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그 우리 동네 앞집 가파라 세워줘. 잘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11만 건이 넘어서면서
하루 평균 한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인 거죠. 민원이 진짜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들어온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을까요?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 아이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24년, 2025년 아파트 리포트인데 최근 1년간 수집된 약 10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근데 소음 관련 민원은 1년 전보다 10% 늘었는데 발걸음 소리, 벽간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까지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흡연 민원도 15%나 늘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실내에서 흡연, 이제 즉 복도나 계단, 베란다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건데 공동 공간 내에서의 이제 간접 흡연 같은 경우에는 냄새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까지 좀 확산이 돼서 그렇죠. 아파트 내에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사소한 갈등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여서 이게 참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로 보고 듣는 것만큼 그렇게 늘고 있을까요? 네, 올해 4월에도 실제로 서울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사하기 전까지 알아보니까 이제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경찰대 이제 좀 치안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던 범죄는 2022년에는 125건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3배가 는 숫자고요. 이 폭행, 상해부터 살인미수, 여기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까지 이렇게 강력 범죄로까지 좀 번지는 현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가 다른 집 문 앞에 쪽지 같은 거 이제 써놓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라도 그런 케이스를 좀 봤다고요. 네, 아랫집에서 쪽지를 붙였어요라는 글을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당연히 또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항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연자 부부께서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째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끄러울 테니까 집집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좀 뵙고 떡도 돌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특히 윗집이나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더 시끄러울 테니까 선물을 따로 더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아랫집의 반응도 되게 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랫집에 사시는 이제 노부부가 네. 입주를 정말 축하한다면서 꽃과 함께 쪽지를 준 거죠. 특히 공사 소음도 환영한다. 공사 소음이 이렇게 나는 와중에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건넨 건데 이 짐작하지 못했던 전개에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공사 소음이 시작이 되면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미리 찾아와서 인사하고 양해 구하고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리죠. 네, 그렇죠. 이게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좀 서로 인사를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서로 조금만 다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웃과 안면을 트기로 한 건데 그 이후로도 잠깐씩 좀 인사를 나누고 그 노부부를 만나면 노부부가 부부랑 만나면 또 반가워하면서 늘 먼저 말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생긴 건데요. 네. 그 얼굴을 트고 또 오가면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필요할 때 좀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웃이 되는 과정이 아주 모범적인 과정을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고독사로 죽은 지 2주 만에 좀 다른 취지였는데 발견된 그 노인의 집을 청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수청소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그 험한 현장을 좀 청소하시는 특수청소부님께도 이게 점점 고독사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특수청소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사를 새로 오면 집집마다 서로 다 떡이라도 돌려서 누가 사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쵸. 또 기억이 났어요. 서로 얼굴이라도 좀 트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연자 만난 케이스 있네요. 그 옆집에 기타 치는 사람 살았다고요. 조금 시끄럽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벽간소음이 너무 잘 들려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너무 좀 시끄러웠다라고 하셨대요. 이게 네.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매일 기타 소리를 듣는데 그 기타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이면서 갑자기 좀 응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씩 좀 관심이 가다가 연주를 좀 잘하는 날에는 한번 벽을 두드렸대요. 그 벽을 두드린 게 근데 상의한 게 아니고 일종의 박수를 친 의미로 벽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리니까 시끄럽다는 항의로 알아들었는지 좀 한동안 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어느 날 기타리스트가 네. 우는 소리를 또 벽간 소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기타 치다 울어요? 네, 예. 갑자기 이제 우는 소리 듣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